안녕. 온라인 수업을 다시 하게 됐네. 학습지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킴이 선생님실 앞에 서류 봉투에 들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와서 가져가세요. 자, 서류 봉투에는 1-10부터가 아니라 1-1부터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원래 들어있던 서류 봉투에다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서류 학습지의 양이 1-1부터 1-16까지 들어있으니까 옛날 거는 자기가 또 복습하는데 쓰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합니다. EBS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얼음이 녹는 온도.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고체 얼음, 그 다음에 액체 물, 그 다음에 기체 수증기가 되지. 근데 여기서 이 고체가 녹는, 얼음이 녹는 그 온도를 뭐라고 하죠? 녹는 점이라고 하지? 녹는 점.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 물이 끓는 온도, 이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끓는 점이라고 하겠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태 변화에서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우리 상태 변화에서 사실 그거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에서 고체, 자, 액체, 기체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녹는 거. 자, 이거를 융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응고라고 하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기체가 된다. 그래서 기화.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꾸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액화.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는 서로 그냥 승화라는 공통의 용어로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융해. 자, 물이 얼음이 되는 거니까 융해.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기화. 이 용어를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물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될 때, 자,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자, 이렇게 지금 가열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열량을 사용해서 지금 계속 열을 공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공급해준 열이 자, 분자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지 않고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는 모든 그 공급해준 열량이 수소 결합을 끊는데 일부를 끊는 거지, 다 끊는 게 아니라 얼음에 있는 수소 결합의 일부를 끊는데 다 쓰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때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를 상태 변화를 따서 융해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지. 자, 이 기화일 때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역시 마찬가지야.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소결합을, 거의 모든 수소결합을 다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는데 에너지가 다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때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는 상태 변화를 따서 기화열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 선생님이랑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좀 이렇게 크게 길게 그릴게요. 자, 위에 그래프에는 가열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부터는 가열 열량인데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야. 왜냐면 우리가 뭐 알콜 램프라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라든지 동일한 열량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열량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축이 가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열량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야? 세로축은 온도가 되죠. 자, 물질의 온도가 됩니다. 자, 시작하는 온도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시작했어.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얼음이었지, 처음에. 자, 20도, 섭씨 온도. 20도에서 시작했는데, 열을 가해주면 당연히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죠. 공급해준 열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압하에서 0도씨가 되면, 이 얼음이 녹아서 뭐가 돼요? 물이 되지. 그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가 일어나고, 그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융해열이라는 표현을 썼어. 융해열. 그래서 그래프의 네모안에 융해열이라고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액체로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열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쭉 온도가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온도가 자, 일기압하에서 100도가 되면은 그러면 역시 이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기화열이라고 했죠. 기화열. 자, 그렇게 해서 다 기체로 바뀌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계속 열을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그 열이 자, 입자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자, 이 그래프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또 이렇게 놓치지 않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 일단, 융해열과 기화열. 자, 구간의 길이를 보세요. 어때? 선생님이 그린 것과 아래 그래프가 공통으로 기화열 쪽이 훨씬 더 구간이 길죠? 그만큼 많은 열량을 공급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융해열보다는 기화열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수소결합을 이제 많이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물의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이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보다는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자, 보면, 여기 고체 파트의 기울기와 액체 파트의 기울기, 그 다음에 기체 파트의 기울기. 어디가 가장 기울기가 급하지? 여기지, 기체. 기체가 가장 급해. 여기가 가장 급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완만한 거는 여기예요, 여기. 액체. 그러면 우리가 액체하고 기체를 비교할게. 자, 완만한 기울기. 여기서부터 하자. 완만한 기울기. 선생님은 이니셜만 쓸게요. 첫 글자만. 완만한 기울기는, 자, 그거는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같은 열량을 공급해 줄 때 온도 변화가, 너희는 다 적어.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지. 그만큼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변화량이 작다는 얘기잖아. 온도 변화가 작다. 자, 그러면 같은 열량을 공급해 줬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를 비열과 연결시키면 비열이 어떻게 된다? 비열이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이제 기체 파트는 기울기가 가파르지? 가파른 기울기. 자, 그 얘기는 온도 변화가 같은 열량을 공급해줄 때 온도 변화가 크다. 자, 그러면 비열은 거꾸로 반대로 비열은 작은 그런 상태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정리를 해볼까? 완만한 기울기는 비열이 크다. 그리고 가파른 기울기는 비열이 작다. 그러니까 물의 경우에 가장 비열이 작은 거는 수증기 상태일 때고 가장 비열이 큰 거는 물일 때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이 고체하고 액체가 좀 이렇게 기울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울기가 여기가 조금 더 완만한 걸 볼 수가 있어. 자,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융해열과 기열이 높은 이유를 이제 볼게. 여기 보면, 자, 메테인은 CH4 무극성 분자고, 암모니아는 NH3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였고, 물은 H2 역시 수소결합을 하고, 황화수소는 H2S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수소결합까지는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차피 자, 우리 분자량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분산력이었지. 그거는 여기서 제끼고, 우리 같은 수소결합을 하는 암모니아하고 물을 한번 볼게. 암모니아하고 물은 자, 동일하게 우리 FON이 H랑 결합한 수소화합물의 경우는 수소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하고 물이 모두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이고 분자량이 17, 18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물론 물이 1만큼 크긴 하지만 그 녹는 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자, 이 분자량 1만큼 커진 분산력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녹는 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수소결합의 차이인데, 근데 수소결합도 동일하게 한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왜 암모니아보다는 물이 이렇게 녹는 점이 훨씬 높은가? 그 이유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의 최대 개수가 4개라고 했지. 근데 암모니아는 3개거든?
그러니까 수소 결합수가 많은 분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물이 훨씬 암모니아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 입자 간의 인력을 끊어주는데 더 많은 그런 열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융열과 기열이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해 분자 간 인력이 크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을 끊는데 다른 물질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융해열과 기하열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자, 물의 기하열과 관련된 현상, 이거는 더운 여름날 우리가 이제 땀이 나면서 정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더운 여름날 인간이 결국 열량의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인간의 체온도 어때요? 비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36.5도에서 많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그러면 이제 아프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조금 더 몇 도만 더 높아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신기하게 땀이 나는 거야, 땀이. 응? 땀이 나면 그 땀은 액체잖아. 근데 그 땀이 이렇게 다니면 땀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액체가 이제 증발이 돼서 기화가 돼서 이렇게 수증기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열이 쓰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에는 사실 비열의 영향도 있지만 기화열이 크다.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면 돼. 그리고 모닥불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낮아져서 불이 꺼지는 것도 그렇고, 더운 여름에 왜 우리 도로에 물 뿌리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열기가 도로의 아스팔트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물을 뿌려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게 하는데 그 열기가 쓰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열기가 좀 식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다 물을 뿌리는 거야. 그게 바로 물의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뿌려도 많은 열량을 흡수해서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그 현상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물의 수소 결합에 나타나는 특성,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융해열과 기하열이 크다. 이것을 배웠는데 이제 또 다른 개념, 표면 장력.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EBS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자, 표면 장력 좀 더 볼게. 자, 액체가 그 표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려는 힘,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했지.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표면에 있는 분자는 아래쪽으로만 분자 간의 그 물과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그런 공기와의 그 결합은 이 물과의 수소 결합보다 훨씬 약하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워낙 강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액체의 표면의 분자는 옆과 아래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액체 내부의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 힘을 받는다. 그래서 액체 내부로 끌려 들어가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 구형의 모습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어때?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수결합을 해서 강한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의 세기가 클수록 표면 장력도 크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 이렇게 봐도 물도 수소결합을 하고 사실 에탄올도 수소결합을 해요. 근데 물의 수소결합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이 수소결합 능력이 더 강합니다. 물은 수소결합 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면 이렇게 구형으로 모이려는 경향이 훨씬 강한 거지, 에탄올보다. 그래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은
어제 EBS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이 이제 물의 모세관 현상이야. 자, 물의 모세관 현상이 뭐냐? 액체 속에 가는 모세관, 굵은 모세관을 넣으면은 워낙 중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 모세관 현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모세관을 넣어야 돼. 가는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 액면이 외부의 액면보다 여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 높아지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물에 살짝 담그면 물의 경우에는 유리관 속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의 모세관 현상은 사실 이 부착력과 응집력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표면 장력은 여기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뭐 응집력과 표면 장력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 자, 여기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액체에 유리관을 넣었어요. 유리관을 이렇게 넣었어. 가는 유리관이다. 선생님은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조금 굵게 그릴게요. 넣었어. 그러면 자, 아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물이 이제 채워지는 건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채워질 거야. 근데 이 물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자, 이게 왜 올라가냐는 거야. 이게 왜 올라가냐. 이거 좀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이 물은 이게 지금 유리관이라고 했잖아. 유리는 극성 물질이야. 그럼 물은 당연히 극성 물질이지. 그러니까 물과 유리 사이에는 부착력이 굉장히 커요. 부착력이 크다. 부착력이 크다. 부착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울게. 다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할게. 자, 물 분자가 유리 사이의 부착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오히려 유리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 그러니까 끝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유리를 좋아하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표면적이 지금 처음보다 많이 넓어졌잖아. 근데 물은 부착력만 큰 게 아니라 자, 응집력, 표면 장력이 크잖아. 응집력도 커요. 물론 부착력이 더 큰 것 뿐이야. 같이 큰데 부착력이 더 큰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이 늘어나면 굉장히 지금 물 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모이려고 하면서 이 물 기둥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가는 거야. 자, 언제까지 올라가겠어? 이 물이 언제까지 올라가냐? 여기 아래에는 또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부착력과 응집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과, 자, 물의 중력이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막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이렇게 평형을 이룰 때까지 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지 그림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는 모세관의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물보다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가늘면 가늘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효과보다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가로를 채워볼까? 물은 부분전하를 띠는 그러니까 극성 물질인 유리와의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물이 모세관 안쪽 유리면을 따라 결합하고 이에 따라 유리관에 접해 있는 물 수위가 유리 표면을 따라 어떻게 될까? 상승하게 되겠지? 상승한다. 이때 물 분자는 자기들끼리도 또 응집력이 만만치 않은 거야. 왜?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착력보다 약할 뿐이지 얘네들도 응집력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는 서로 뭉치려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평형을 이룰 때까지 물은 점차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지우기.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볼게. 반대의 경우.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물이야. 아니. 수은이야, 수은이야. 수은을 넣었어. 수은. 자, 가는 유리관을 넣고, 자, 수은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은 데서 출발을 할게. 처음엔 같았어. 자, 이번에는 수은의 경우에는 이게 금속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돼 있어요. 수은이 금속이잖아. 액체 금속이잖아. 그래서 강하게 결합돼 있어. 그래서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훨씬 커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커. 그러니까 이 수은 분자가 유리하고 결합을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부착력이 크면 올라가는데, 왜냐면 물과 많이 붙어있는, 이 유리와 붙어있으려고 하는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부착력이 작으니까 얘를 싫어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역시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커지잖아.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여기 이 수면에서 이 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떨어질수록 표면적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얘가 이 응집력 때문에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대신 여기가 올라가겠지. 살짝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를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밀어내는 힘과 얘가 올라가면 여기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그 힘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얘는 내려오게 되는 거야. 내려오게 돼서 아래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수은은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부착력이 작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수은은 금속끼리의 결합력인 응집력이 유리와의 부착력보다 어때요? 응집력이 유리와의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리와의 어떤 부착력은 작은 거지. 그래서 유리면과 결합하지 않으려고 해서 유리 표면을 따라 하강하게 된다. 접촉면에 있는 그런 수은 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때 다른 수은 입자는 금속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은을 밀어내며 아래로 하강하게 된다.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용과 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얘는 수소 결합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물의 모세관 현상과 관련된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쉽겠다.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잎까지 올라간다. 우리 식물의 뿌리는 물관과 체관이 있잖아요. 생명을 정확하게 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물관과 체관이 있어. 물관만 표현을 할게. 자, 그러면 이게 아래에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중력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중력을 이겨야 가능해. 그치? 자, 그럴 때, 이때 바로 이렇게 물을 올리는 힘은, 물론 위에서 뭐 증산작용도 있지만, 이 모세관 현상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 잎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물의 모세관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종이 크로마토피를 해도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물을 담그잖아? 그럼 물이 올라가잖아. 어쨌든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력을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이 모세관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은 문제 뭐 간단하네, 그치? 자, 이 문제를 풀어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기호를 골라 적으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언제까지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언제까지 될지 몰라. 선생님이 일단 학습지는 1-16까지 그렇게 넣었어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